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어, 웹3의 진심인 이분이 이제 그 코파운더고요. 제임스라고, 제임스 본드는 아니고요. 네, 비슷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 어, 인투라는 그 이 회사에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게 이제 그 티저로 넣을 건데요. 웹3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를 통상 웹2라고 하고요. 웹3에 최적화된 그것도 이제 일반인 개인도 있지만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최적화된 웹3를 제공하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왜 웹2가 아닌 웹3라고 하면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화되어 있고요. 크립토 번이 왜냐하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혹은 조그만 규모가 커지면 자기 스스로의 뭐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떤 코인 같은 거를 쓸 수 있거든요. 뭐 적립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거에 관련된 보안 문제 관련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또 기장도 해야 되고 세금도 해야 돼. 미국은 뭐 아시겠지만 주 스테이트에도 해야 되고요. 페더럴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세금 문제도 자영업자들에게 탈중앙화되어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원하는 최적의 구도를 짜주는 회사입니다. 자, 제임스 보우르키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적었고, 자, 지금은 이제 코-파운더, 코-CEO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이렇게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자, 웹3로 가면 뭐가 중요하냐면, 보안이 또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크립토 보안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보안도 굉장히 중요해요. 데이터가 고객 데이터, 그 스몰 비즈니스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스스로의 에이전시 프로그램도 있고요. 대리인 문제도 있고, 독립화된 기구로서 각각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인간이 가장 휴먼, 엔드 유저가 휴먼이기 때문에, 또 디파에 관련된 소유 문제. 지금 NFT 같은 경우도 많이 뭐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안 문제. 이게 뚫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또 회계 보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 회사가 이 그 관련된 것들이 부킹도 그러니까 기장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보안이 철저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튠스 팀이라고 있는데 여기 팀은 뭐 하냐면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여기 사업부가 뭐 하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네. 크립토 산업에서 솔루션 그리고 여러 가지 사용자 에러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뭐 적립하라고 했는데 적립을 뭐 엑스파이어 되든지 적립하던 쿠폰이 뭐 그죠? 만기가 지나든지 여러 가지 문제 혹은 잘못 쓰기도 하고 혹은 세부적인 보안 키가 각각 다 어떤 세부 섹션별로 필요하다고 하고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면 기존 서비스끼리의 또 인터액션 하는 문제도 나오고 아까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 NFT를 또 지갑처럼 사용하지만 거기 지갑에는 또 한 번의 또 서브 싱글 보안 키가 또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갑 월렛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 이게 또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단순한 이제 지금까지 웹2가 아닌 웹3의 전문가 블록체인이 안정성이 강화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장 잘 해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제 각 대표이사가 각각 다릅니다.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회계 세금 결산하는 데인데요. 이게 퀵북스라고요. 딱 북스 되면 아시겠죠? 기장해. 그 자영업자든 조그만 회사든 기장해야 돼요. 기장. 근데 이거를 이제 터보텍스라는 거 들어가는 거 보면 디지털 시스템으로 공급해 주는데 나중에 제가 조금 있다가 이게 가격이 달라요.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건마다 그거 보여드릴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인보이스 금액 인보이스가 뭐예요? 내가 그 상대방한테 이 정도 돈 주세요. 우리가 물품을 받았으니까 우리 물품 보내서 샀으니까 니네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삼성전자라고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니네 보냈으니까 거기에 판 거 대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인보이스 전체 금액이 2조 달러 2조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 원이겠죠. 1,400원 곱하면 그쵸? 2,800조 원 거의 3천조 원 정도 되는 거겠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이 인보이스 총 금액을 합하면 그렇지만 여전히 25% 정도는 아직도 이제 미국은 체크를 쓰잖아요. 수표. 네, 체크로 자동 인보이스로 되지 않고 체크로
결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인투 시스템을 쓰면 인보이스를 발송 후에 75일 이후에 이제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뭐 길게는 이렇게까지 갖는 거죠. 송금 보내면 그쪽에서 뭐 시간 걸려서 다시 은행을 거쳐서 돌아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실제로 이거를 할인된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 75일 후에 받을 거를 너 지금 100만원 말고 99만원에 받아갈래요? 라고 하고 5%는 인투가 띄고, 원하면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입금하는 이런 형태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할인 리스 같은 것도 하는 거죠. 선지급. 자, 또 전 직원 급여가 14일 이내에 나가야 한다면, 인보이스 대금이 들어올 게 있으면 인투가 그거를 당연히 어카운팅 장부와 모든 그 송금 입금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지급 해주기도 합니다. 네. 메일칩이라고요. 아까 좀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마케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원하는 타겟, 원하는 커스터머를 세팅을 해서 쫙쫙쫙 마케팅도 해줍니다. 자, 밀리는 것도 없이, 네, 지금 세금 신고를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인투가 가장 처음에는 그 이제 텍스 신고로 우리나라 저기 뭐 비슷한 게 세금 신고 해준 요즘 업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거 ERP 및 텍스 신고처럼, 네, 이제 세금 신고 자영업자 원하면 바로 도움을 주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우리 팬데믹 시기에 지원금이 나왔었잖아요. 혹은 자녀들은 텍스 크레딧을 받거든요. 이런 거는 텍스 크레딧은 신고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받는데, 모든 그 정보를, 기장을, 모든 그 개인의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인투는 미리 줄게. 그리고 100만원 나올 건데 우리가 95만원 미리 줄게. 5만원 스스로 띄는 거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자기네들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망하지 않게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이제 크라마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수년 동안 매년 25% 이상 성장할 섹터다. 지금 조금 안 좋았는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개인들이 크레딧을 올리는 거에 어떤 걸 올려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도 뭐 어떤 카드를, 신용카드가 많은데 어느 은행에 어느 카드를 써야, 혹은 뭐 1금융권을 써야 되는지 2금융권을 써야 되는지 너무 쉬운 것도 있지만, 뭐 대출 같은 경우도 어느 은행에 어떤 거를 써야 우리가 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지, 신용대출을 받아도 되는 건지,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신용을 올려주는 그러한 체크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슈퍼프라임, 프라임, 그 다음에 니어 프라임, 서브 프라임,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눕니다. 고객의 신용 등급을. 그래서 그 등급을 올려주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적절한 신용카드도 선택하게 해주고, 개인 신용대출도 최적의 금리, 제일 낮은 금리, 그리고 신용 크레딧 웨이팅을, 개인의 혹은 자영업자의 신용 등급을 유지시켜주면서 최적의 금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도 서비스도 합니다. 미국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신용 점수에 높으면 올수록 좋은 건데요. 서브프라임, 이제 프라임. 우리 예전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있었잖아요. 모기지가 뭐냐면 주택저당담보대출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그 서브프라임은 괜찮은데, 니어 프라임도 아닌 서브프라임, 이 5등분으로 나눴을 때 최하위가 아니고, 그죠?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5분의 5. 네. 5분의 4 이하 이 서브프라임, 이게 딥 서브프라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가 파산한 거예요. 여기가 파산하니까 프라임까지 파산이 난 거죠. 그죠? 네. 이런 얘기였고,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이 프라임 등급을 니어 프라임을 프라임을 서브프라임으로 개인 신용, 스몰 비즈니스의 신용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회사의 그 세부적인 거를 좀 살펴보기 전에 브로드한 면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190빌리언 달러니까 우리나라로 이게 조원이에요. 빌리언 달러가 대략
200조 원이라고 하면 내가 거기다 1,400원이니까 280조 원, 대략 한 30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뭐 세무 기장해주고 뭐 아주 사소한 뭐 그죠? 그 신용 등급 해주고 사소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런 거 해서도 삼성전자 시가총액과 거의 비슷한 네 정도의 시가총액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최근 5년 동안에 S&P 500 지수하고 비교를 좀 해놨는데요. 진한 게 S&P 500 지수예요. 대략 한 최근 5년 동안에 9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 회사는 지금 150% 정도, 거의 한 2배 정도. 그래서 보면 그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이게 스몰 비즈니스나 개인들이 자영업자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같이 좀 많이 망하기도 하고 다 파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증시가 좋아지면 신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쓰고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S&P 500 지수와 굉장히 강하게 연동을 하는데 베타가 좀 강하다. 오를 땐 좀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땐 좀 더 많이 폭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베타가 1.35 정도 이 정도로 보시고 자, 이 회사의 전체적인 오버뷰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까 그 이제 이 회사가 생긴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1983년도에 굉장히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이제 CEO들의 그 변화가 있었고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주가는 왔다 갔다 많이 하더라도 최근 5년 동안에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합니다. 이렇게 레버뉴가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회사 많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넷 인컴 같은 경우도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실하게 꾸준히 성장해 나가기 쉽지 않은데 참 부럽습니다. 자, 이게 매출이고요. 그로스 프로핏은 매출이 18빌리언인데 애뉴얼로 따졌을 때 최근 연도에 대략 한 16인데 그 중에 12예요. 그래서 사실은 매출 총이익률은 직접 관련된 직전비만 빼고 나면 매출 총이익률은 거의 60%, 70% 되는 거죠. 오퍼레이팅 영업이익도 3.5니까 거의 뭐 지금 20%가 네, 조금 넘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회사. 최강 웹3 회사. 자, 스몰 비즈니스, 샘플 인프로드.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자영업이죠. 1인 회사. 자, 소규모 회사. 자영업자. 관련된 매출이 가장 크고요. 네, 60%. 그 다음에, 컨슈머. 컨슈머는 이제 제가 마케팅 하는 회사. 크레딧, 카르마. 이게 이제 크레딧 카르마 뭐 하는 건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크레딧 스코어 올리는, 네, 그런 거. 프로텍스. 텍스가 나오네요. 텍스 신고하는 거네요. 네, 이런 겁니다. 자,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어닝도 늘어나고, 애뉴얼입니다. 이렇게, 쭉쭉쭉, 이제 올해 이게 포캐스팅이거든요. 2025년도. 근데도, 굉장히 이렇게 매출과, 순이익이 이렇게 늘어나기 쉽지 않은데요.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네. 배당 수익률 0.57% 정도 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뎁을 부채를 많이 땡겨서 엄청난 그 개발에 웹3 지금 프라이버시에 IT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예, 자, 그래서 어찌됐든 자산이 당연히 부채보다 많고요. 이제 애뉴얼로는 봤는데 최근 쿼터 바이 쿼터를 한번 볼게요. 이게 YOY 매출 성장률이거든요. 29%, 13%, 6%. 작년 동분기 대비의 성장률인데요. 매출이 굉장합니다. 애뉴얼로 봐도 2018년, 2017년 이후에도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매년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뭐 10%에서 30% 이상 투 디짓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 참 대단하죠. 그죠? 네. 지금 매출 총이익도 당연히 좋아지고요. 오퍼레이팅 인컴도 좋고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제 잠깐 1분기 때 오퍼레이팅 인컴이 마이너스가 난 적도 있지만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고성장하는 회사니까 PE, Price to Earnings Ratio가 62, 57, 60, 54. 보통 삼성전자 20, 30 하는데 그죠? 더 낮은 경우도 있고 한국 그죠?
네, 역시 P가 60. 그래도 PS 주당 세일이 뭐 114는 아니니까 그렇죠? 괜찮아요. 네,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다. 뭐 이거 영업 매출 총이익률이 그죠? 뭐 거의 60%에 육박한 회사니까 뭐 P 60, 50, 70 돼도 된다. 매일 성장하니까 꾸준히 성장하니까 이 정도 괜찮다. 네, 디비던드 금액은 늘어나고 있죠. 꾸준하게.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디비던드 일드는 0.57% 정도입니다. 포캐스팅인데요. 6년, 7년도 이후에도 뭐 당연히 좋게 보고 있고요. 레버뉴가 늘어나니까 주당 순이익도 당연히 좋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업부별로 어떤 부분이 가장 큰가를 좀 살펴보면 아까 이제 스몰 비즈니스 셀프 인플로이드 이게 뭐냐 하면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스몰 비즈니스가 이제 지금 컨슈머 같은 경우는 크레딧 스코어 같은 걸 거고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따로. 자, 컨슈머 크레딧 카르마. 크레딧 카르마는 똑같이 크레딧 스코어, 크레딧 카르마 똑같이 있어요. 네, 네. 자, 퀵북. 이게 지금 그 북이니까 이게 지금 스몰 비즈니스 앤 셀프 인플로이드가 될 거고요. 자, 프로텍스, 터보텍스라고 떠 있거든요. 이제 텍스 들어가면 프로텍스. 근데 규모는 텍스를 직접 신고하거나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왜냐하면 과징금을 물기 때문에 회계사한테 많이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텍스 신고하는 거는 시장인 좀 굉장히 제일 작은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거의 전부 다 매출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죠.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자, 이 지금 최근에 분기 실적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이번 매출이 지금 2024년 갭상으로 10% 늘었는데 난 갭을 해도 갭상으로는 영업이익이 12%가 지금 이게 동년 동분기거든요. 그래서 최근 분기가 조금 성장이 조금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이 조금 주춤하는. 근데 매출 늘어나는 건 인정해줘야. 매출이 늘어나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겠. 뭐 그냥 뭐 봐준다. 뭐 이 정도. 그죠? 네. 성장하는 회사가 영업이익까지 챙기려면 복리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거 너무 제가 너무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자 이거는 이 회사에 메일침프라고요. 아까 제가 치프라고 했나요? 죄송해요. 침프라고 돼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메일을 오토메이션으로 바꿔서 광고를 하고 싶으면 제너러티브 AI로 세그먼트를 포텐셜 그 다음에 리피트 다시 찾아오는 고객들, 새로운 고객들, 지나간 고객들, 이제 어널리틱 앤 리포팅도 광고하고 싶으면 이렇게 옵티마이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타겟 커스터머가 누군지 어떻게 큰 어려움 없이 기존에 계속 고객들을 부스트 오더를 증강하는지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퀵북 딱 보면 아시겠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기장하는 거. 기장 대신 해주는 거예요. 크레딧 스코어이 뭐예요? 자, 당신의 신용 점수를 옮기려면 크레딧 카드는 이게 좋고요. 당신은 세이빙을 하나라도 하는 게 좋고요. 자동차는 리스를 얼마 이하로 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크레딧을 올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자, 내가 이거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세금 신고하는 거예요. 세금. 가장 낮은 거, 조금 어시스트 받는 거, 풀 서비스를 받는 거. 이렇게 세금 신고도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웹3의 진심인 기업 인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